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친국어입니다. 2025학년도 6월 모의고사 총평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평 시작에 앞서서요, 제 유튜브 홈에 보시면 이 육모 해설, 그 육모 해설 특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특강을 한번 신청해서 들어보시는 게 여러분들 앞으로 성적에 굉장히 유의미할 거라서, 일단 제 수업을 돈 내고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무료 특강이기 때문에 한번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도 들을 수 있으니까 한번 요거는 꼭 참고해 보실 만한 특강이 될 겁니다. 다른 기출들이랑도 연결을 해드릴 거예요. 이 6월 모의고사를. 아시겠죠? 한번 요 영상 꼭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총평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는 6월 모의고사 당일이에요. 당일 저녁에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오늘 정도는 여러분들 쉬셔도 됩니다. 오늘 정도는 쉬셔도 되고, 다만 시험지에 본인의 생각을 좀 적어두세요. 본인이 내가 문학에서 좀 걸렸다, 아니면은 내가 선택에서 좀 걸렸다, 아니면은 독서에서 너무 절었다, 요런 것들을 좀 구간별로 적어놓기만이라도 해두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내일만 돼도 6월 모의고사 치른 다음 날만 돼도 그 기억이 다 휘발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여러분의 체감, 이거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체감을 꼭 적어두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총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 특징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2024 이전 기출의 기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2023년에 시행된 시험들이 2024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교육부를 필두로 해서 킬러 문제를 없애겠네, 하겠네 해서 학생들의 혼란이 좀 가중되었던 그 한 해였는데, 근데 그래서 그때 좀 문학에 과도하게 힘을 많이 주고 독서에서 힘을 빼다 보니까 문학에서 좀 너무 이게 맞나 싶은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근데 확실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작년보다는 재작년의 기조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서의 난도가 좀 올라갔고요. 그리고 문학의 난도는 확실히 낮아진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이제 판단할 때 시간이 걸리는 선지가 문학에서 있긴 있었다만 작년에 비해서는 매우 괜찮아졌다. 요거 한번 말씀드려서,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이 기출을 풀 때는요, 일단 우선시돼야 되는 게, 물론 2024 기출도 제가 수업에서 다 다루겠지만 2022부터 2018 사이의 기출들이 매우 유의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9월 모의고사 준비하고 수능을 또 준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거 EBS 이래도 안 해? 이런 질문을 우리한테 던지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정말 이례적으로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소설, 내지문 세트가 다 연계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알잖아요. 원래는 현대소설 연계되면 고전소설 연계가 안 되고, 현대소설 연계가 안 되면 고전소설 연계가 되고, 고전소설 연계가 안 되면 현대소설 연계를 해줬는데, 이번에는 소설 작품들까지 싹 다 연계를 해줬고, 아예 모르는 장면도 아닙니다. EBS 지문에서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하고, 그리고 줄거리까지 함께 공부한 친구들은 매우 문학에서 시간을 많이 줄였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독서에서 그 플라스틱 지문 있잖아요. 플라스틱 지문은 공유결합 설명 자체가 연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2, 3문단을 필두로 했던 굉장히 촘촘한 그 과정들을, 이 순서 단계 과정들을 굉장히 쉽게 풀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는 결과로 증명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진행했던 수업 중에 EBS 앤드 평가행동 훈련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거기 적중 내역입니다. 이거 보시면 과학기술 딱 7지문 뽑아줬거든요. 수특에서 공유결합 적중시켰고요. 이대봉전 고전소설에서 딱 8작품만 골랐습니다. 근데 나왔고, 고전시가에서 딱 11작품 뽑았어요. 우부가 나왔고, 그 다음에 현대소설에서 딱 12작품만 뽑아서 아버지의 땅 적중. 현대시는 좀 많이 했습니다. 현대시는 이제 짧으니까 우리가 좀 많이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현대시 많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다 적중을 시켰어요. 그래서 EBS 수특 문학만 128작품이에요. 128작품을 육모 전에 다 공부하는 게 저는 힘들 것 같아서 딱 기출과 유사한 EBS 작품만 골라서 절반 더 줄여줬죠. 절반 이상으로 더 공부량을 줄였는데 다 적중이 돼서, 재수강생이었다면 이번 6월 모의고사는 매우 유의미한 점수를 얻었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정말 장담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간에 제 수업을 듣지 않아도 EBS는 필수예요. EBS는 필수입니다. 당연히 기출과 함께 EBS를 공부하셔야 9월 수능까지 유의미한 점수를 도모할 수 있고요.
요것도 독서 지문에서 많이 얘기할 건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유튜브 영상 중에서 그 독해 최고의 예시라는 영상이 있는데 눈으로 푸는 친구들이 아직까지도 많아요. 선지를 지문에 무슨 퍼즐 맞추기 하듯이 막 끼워 넣으려고 그래. 개박살나요. 여러분, 논리지문 손도 못 댄 친구들도 많을 거고, 혹은 논리지문 손 댔더라고 하더라도 뭐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허둥지둥 허겁지겁 이러다가 이제 시간 보낸 친구들은 결국에는 제가 항상 말하던 이음동이요. 워딩은 달라도 의미선상은 같은 워딩들이다, 정보들이다를 잘 배치하고 정렬했어야 여러분들이 좀 쉽게 뚫어내지 않았을까. 즉 선지를 눈으로 대입해서 푸는 거 이제 안 돼요. 이미 이번 독서 지문에서 추론 문제만 2개가 나왔습니다. 물론 추론 문제 하나는 경제 지문에서 매우 쉽게 나왔지만 근데 논리학 지문에서 추론 문제가 하나가 더 나왔는데 그 하나 더 나온 추론 문제는 앞으로 더 힘이 실릴 예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선지를 눈으로 푸는 습관이 아닌 우리가 정보선상을 지문을 읽으면서 정보선상을 우리가 구축하고 그 구축된 정보선상으로 선지를 판단하는 거, 이 습관이 훨씬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엄매러는 진지하게 고민해보세요. 이번 엄매도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막 이 인칭 가지고도 장난을 좀 치려고 했고, 그리고 엄매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설마 학생들이 이것까지 공부했겠어? 그러니까 교과서 개념 이외의 것이 나오는 건 디폴트야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국어 공부량이 많이 투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솔직히 화장런을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엄매 거의 15분에서 20분이나 때려 박았는데 2개, 3개 이상 틀린 친구들은 그냥 화장런 하시는 게 맞아요. 괜히 고집 부리면 안 돼.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난이도는 중 정도로 제가 써놓긴 했는데 근데 이제 등급마다 좀 다를 수 있어서요. 중상 정도로 생각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마냥 어려웠던 시험은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있었고 철저히 대비를 해놨다면, EBS를 철저히 다 대비를 해놨다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시험입니다. 막 202 수능 막 그 정도로 막 손도 못 댈 정도로 낸 것도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럼 독서부터 좀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4번에서 7번 경제 지문은요 매우 쉬웠고요. 매우 쉬웠습니다. 경제도 아니야 사실 경제 지문이라고 하기에 좀 쪽팔리는 그런 난이도를 보여주는데, 근데 경제는 언제나 어려워질 수 있어요. 언제나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모의고사에서는 법 지문을 낼 건데 혹시 그 법 지문에서 힘을 좀 실지 않을까? 그럼 그 법 지문에서 힘을 실을 땐 어떤 지문을 보면 좋을까? 뭐 유류분권 지문이라던가 아니면 점유소유 지문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수업에서 연결해서 또 대비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4번에서 7번 문제에서는 틀리면 안 돼요. 틀리면 안 됩니다. 그럼 독서 공부 자체를 잘못한 거고. 자, 8번에서 11번 중상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기술과학은 결국 일문단의 의거한 흐름이라는 거. 결국은 1문단에 플라스틱은 열과 압력으로 만들어진다 했는데 결국에는 2, 3문단에 열을 통해서 결합이 어떻게 되고 이 분자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런 과정을 길게 늘어뜨렸죠. 근데 이건 과학기술 지문을 갈래별로 행동을 따박따박 공부한 친구라면 제가 항상 말했어요. 과학기술 지문에서 과정은 피할 수가 없으니까 시험장에서 넘버링 하려고 일단 준비해라. 결국 또 이번에도 넘버링, 순서 과정의 나열로 계속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 이 EBS 공유결합 요 개념은 2문단, 3문단에서 매우 도움이 돼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EBS 공부 제대로 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지금 6월인데도 불구하고 EBS를 제대로 공부 안 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정말 지금 저 커리 탄 애들은 이걸 다 맞췄다는 거야? 네, 저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학생들. 그래서 EBS까지 공부를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EBS 앤드 평가행동 훈련 그 커리를 좀 타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기술과학 지문은 또 기출과 유사하게 과정을 길게 늘어뜨리는 그런 지문으로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12에서 17 이게 문제였죠. 이게 상위권 학생들도 굉장히 쉽지 않게 풀었을 텐데 일단 난도는 중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중상인 이유는 사실 다른 말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지금 판단이 가능한 명제냐, 그 논의 범주, 그 주제 안에서 놀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갑자기 딴소리하고 갑자기 다른 소재 갖고 오고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이 흐름만 잘 타고 갔으면 막 이상한 짓은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서 눈으로만 풀고 예시를 예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예시에 해당하는 거 Q이면 P면 Q이다, P이다. 요 명제 구조를, 요 예시 구조를 그대로 딱 갖다 붙여서 읽었어야 되거든요. 그게 갖다 붙이는 게 어려웠다면 메모를 좀 해놨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게다가 12, 17은 이게 페이지를 넘겨봐야 됐어요. 이 지문을 넘겨보느라 여러분들이 메모를 안 해놨다면 다시 넘겨서 찾고 다시 돌아와서 찾고 이게 굉장히 오래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건데 여러분들에게 메모는 필수입니다. 그 메모도 효율적인 메모가 돼야 되고 그 효율적인 메모를 만드는 습관은 결국 기출을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 메모의 구성을 구축해보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저도 이건 메모하면서 풀었어요. 12에서 17은. 그렇기 때문에 논리 지문뿐만 아니라 비단 이제 가나복합 지문이 또 이렇게 어렵게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가지문에 있었던 정보들 메모와 함께 나지문을 읽으면서 그 가지문에 기반한 정보들을 메모로 끌고 올 수 있었어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메모 없는 친구들 다 선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종쳤을 거야. 그러지 말라고 이제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는 잘할 때도 됐어요. 아시고 잘할 때가 어느 정도 됐어. 알겠지? 자, 좋습니다. 그래서 독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더 자세한 거 그리고 같이 보면 좋을 기출들은 제가 해설 특강에서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일단 해설 특강으로 더 자세한 건 들으시도록 하고요. 자, 문학입니다. 18에서 21번 이대봉전 제가 인물 관계도도 다 말씀드렸고 이부시랑은 이대봉의 아버지라고까지도 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대봉과 장소저가 서로 죽은지 살았는지 모르는 상황이다까지도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정말 제가 이런 말 하는 건 좀 굉장히 좀 부끄럽다? 좀 약간 뭐랄까요? 좀 나쁘끄럽긴 하지만 솔직히 적중을 정말 잘 시켰습니다. 그래서 EBS를 안 했으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을 거고요. 했으면 너무 쉬웠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서 이거는 개인의 문제와 국가적 문제 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개인과 국가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다까지도 말했습니다. 수업에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EBS는 솔직히 강사의 실력도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일단 어쨌든 저를 따라와 주신 분들 요거는 굉장히 쉽게 풀렸을 거고요. 파본 검사할 때 쾌감이 일어났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고전소설 얘기할 때 좀 어려운 지문들 여러분들을 시험장에서 시험에 빠뜨리게 할 고전소설들 특징이 뭐가 좀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 그랬죠? 장소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 그랬죠? 요것도 제가 해설 특강에서 말할 겁니다. 아무튼 간에 저는 항상 말했어요. 고전 소설에서 이제 장소 확보는 필수다. 장소 나오면 일단 네모칸 치고 시작하자. 그거 그대로 문제 직결됐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사건의 정호 판단, 세부 정보 판단과 함께 당연히 장소도 예민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 이거 제가 수업에서 계속 말했는데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도 여지없이 이 흐름이 직결됐고요. 자, 그 다음에 22, 26 우부가입니다. 우부가는 그냥 뭐 EBS 그냥 복붙한 거죠. 그냥 때려 박아놨죠. 그래서 우부가는 조금 대충 독해를 했어도 이제 EBS 연계가 굉장히 잘 돼 있는 친구들은 대충 독해를 했어도 전혀 어렵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의미 있는 거 하나가 이 탄홍설 이 비연계로 고전수필이 나왔는데 고전수필 난도가 많이 내려갔어요.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평가원에서 수필로 개짓거리 수필로 애들한테 뇌정지 오게 하는 거는 그만하려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혹시 이제 평가원 출제 교수진 분들이 조금 바뀌었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국에는 일단은 우리가 긴 고전 가사나 고전 시가에 대해서 일단은 계속해서 9월도 그렇고 수능까지도 그렇고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항상 선 경험 후 정서 제가 매번 말했죠. 이 고전 가사에서는 시가에서는 그래서 선 경험 후 정서에 의거한 선지가 또 기출과 동일하게 나왔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결국엔 EBS도 필수야. EBS는 선택이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 변명하고 제발 그만 도망가. EBS는 해야 돼요. 원래 기출이랑 EBS 같이 하는 거야. 알겠죠? 이젠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어. 자, 그 다음에
27, 30 아버지의 땅 요것도 적중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아버지의 땅 임철호가 나오게 되면 결국 캐릭터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던 과거에 나와 이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는 그 나라는 캐릭터의 변모 양상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수업에서 말하는데 그대로 나왔고, 근데 그 와중에 27번 문제 매우 유의미합니다. 이제 시점과 함께 표현상 특징까지 엮어서 낼 확률이 더 짙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부터 1인칭 시점인 소설과 3인칭 제한 시점 소설에 이 시점까지도 좀 요건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것도 해설 특강에서 좀 얘기를 더 깊게 할 거고요. 자, 31에서 34번 청산행 요것도 적중했습니다. 저는 청산행이 이제 대비되는 이미지로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대비되는 이미지는 비연기였던 사실과 관습에서 좀 더 보여줬던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청산행 요거는 화자의 지향을 보여주기도 하고, 일단 화자가 원하는 바가 뭔지 그런 것들을 좀 잘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34번 문제 보기 3점짜리가 매우 유의미했어요. 결국에는 현대시가 이제 세트가 딱 형성이 되면 결국 비연계 작품에서 이제 승부가 항상 났었는데, 이 비연계 작품을 잘 독해를 못했다면 이 34번의 정답이 아마 3번이었나요? 그 3번 문제를 그럴듯하게 생각하고 제끼고 갔을 거예요. 잠시만, 3번 맞나? 네, 3번 맞네요. 34번에 3번. 요거는 이제 나 작품에서 승부가 났죠. 앞으로 남은 10년을 더 살든지 죽든지는 절대자에 대해 회의하고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군. 이거는 근데 보기에서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여 존재를 인식하겠다는 태도를 표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보기에서의 화자의 태도와 이 선지에서 주장하는 화자의 태도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태도가 어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경험에 기초하겠다라는 것과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태도는 전혀 다른 서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를 또 보기를 뒷전으로 하고 그냥 본인 느낌 가는 대로 풀었으면 이 그럴듯한 개소리에 넘어간다고. 알겠죠? 요거 꼭 명심하시고요. 자, 그래서 선택 과목에 대해서 얘기를 좀 간략하게 하면요, 화작은 매우 평이했지만 45번 문제 그 고쳐쓰기였나요? 그게 지금 없어졌어요. 그게 좀 약간 바뀌었어요. 약간 바뀌어서, 그래서 일단 화작에서도 약간 유형 변화를 좀 주려고 시동을 거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특수한 이제 기출은 다 외워진 상태라면, 근데 여러분 화작은 기출을 외워줘야 돼. 이거 굉장히 무식하게 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작에서 이번에 시간이 좀 걸렸거나 화작에서 좀 틀린 게 있다, 그런 친구들 중에 저는 아직 화작의 구간별로 35, 37, 38, 42, 43, 45 이 구간마다 뭐가 나올지 뻔해요. 이런 생각이 안 드는 친구, 아직 외워지지 않은 친구, 체화가 되지 않은 친구들은 다시 한번 기출을 애내독하시고요. 근데 그것마저 다 됐다, 다 이제 선생님 저 구간마다 이제 무슨 유형이 나올지 다 알았어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수특수한 화작 푸는 것도 매우 유의미합니다. 자, 근데 엄매는 이거는 여러분 그 엄매러인데 6월 모의고사가 2등급이 나왔다, 2등급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계속 엄매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엄매인데 3등급이 나오고, 그리고 혹시 엄매 때문에 시간이 밀려서 독서 문학에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맞출 수 있었는데도 3등급 이하가 나온 엄매러들은 이제는 정말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매에서 화작러는 가능한데 화작에서 엄매러는 절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엄매러드는 그래도 화작러들 비해서 선택지가 2개가 있는 거예요. 엄매 유지할지 화작런을 할지. 근데 여기서 자, 장담하는 거는 지금부터 뭐 엄매의 개념을 다시 한번 봐도 이제 평가원은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로서 할 수 있는 영역 외의 것을 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요거는 정말로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이 엄매의 기출로만 이제 엄매는 대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엄매러들 중에 다른 과목에 대해서도 좀 부담감이 있는 친구들은 이젠 과감히 화작런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화작은 내가 그 무료 강의도 띄워놨잖아요. 그 20만 회가 넘는 최고의 화작 강의, 화법과작문 안정적 10분 컷, 그거를 좀 보세요 한번. 알겠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6월 총평이었는데요. 그래서 일단 6월 총평은 딱 요 정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근데 그거에 더해서 이제 6월 해설
6월 해설 특강을 또 진행을 하니까 제 유튜브에 이제 6월 해설 특강으로 뭐 대치동으로 오실 분들, 중계러셀로 오실 분들, 아니면 온라인으로 들으실 분들 각각 신청하셔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6월 모의고사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잘할 수 있었지만 근데 그 잘할 수 있었다라는 후회만 남으면 안 돼요. 다시 여러분들의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압축반도 있고요. 6월 모의고사 약점 보완반도 있으니까 본인들이 듣고 싶은 거 맞는 거 취사 선택하셔서 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6월 모의고사 해설 특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친국어였습니다.